이거 공장 경매 우리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기사만 봤을 때는 야, 이거 벌써 빨간색 신호등 그냥 불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기사 보니까 또 지금 야, 그죠? 우리 공장 경매 못합니다, 지금.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눈물을 머금어. 아니, 다 눈물만 흘리는 것 같아. 급증하는 공장 경매. 동종 업계에 매수자가 없다. 야, 경기 침체에 전조가 시작이 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공장 경매를 들어가서 낙찰을 받냐? 공장 투자, 공장 경매 이런 거 하면은 패가 망신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느낀다 하면은 이거 경기도 오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셔리 형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제 방송을 시청해 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관련된 뉴스나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언론의 기사들을 볼 때 조금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이제 공장 경매라고 해가지고 뉴스가 뜬 거를, 기사들을 좀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 해가지고 보면은 공장 경매와 관련된 뉴스들이 여러 개가 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기사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조금 어렵고 제조업의 업황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어렵다, 요런 거 관련해서 경매 나오는 공장이 42% 급증을 했는데 반값에도 안 팔린다. 그리고 바로 밑에도 100억짜리 반값에도 안 팔려. 공장 경매 매물이 쌓인다. 이런 기사들 있죠. 이런 게 사실 오래전 기사가 아니라 24년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제목은 아까 보셨던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소제목 이런 거 보면, 경기 침체, 폐업이 증가를 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낙찰가율이 하락세고 낙찰률도 30%대다. 요런 기사 제목입니다. 이런 기사들 보면 내용도 뻔해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폐업한 공장들이 잇따라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반값에도 팔리지 않는 등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쭉 기사를 내려보면 이제 이 기사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이 나옵니다. 전북 익산시의 한 대형 공장, 최초 감정가가 101억 5,559만 원이었는데 4번 유찰이 돼가지고 중간에 매각이 됐는데 대금 미납으로 취소가 돼버렸고, 그 다음 회차에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인 34억 8,337만 원의 재경매에 붙여진다. 바로 밑에 있는 사례도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인데, 최초 감정가가 44억 8,526만 원이었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대요. 그렇게 해서 반값도 안 되는 21억 9,778만 원부터 입찰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경기 침체로 인한 폐업이 증가를 하니까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고금리와 대출 규제,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걸로 경매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진단을 하고 계신다. 야, 그러면은 이 기사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이거 공장 경매 우리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기사만 봤을 때는 야, 이거 벌써 빨간색 신호등 그냥 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쭉 검색 결과 중에서 다른 기사도 찾아봤더니, 경매 나오는 공장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은 같은 얘기예요. 경매 진행 건수는 늘고 있는데 낙찰률,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가 낮은 편이다. 그러면서 또 이 기사에서도 충남 태안군의 한 공장은 감정가가 29억 정도 되는 건데 10분의 1 수준인 3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야, 이거 잠깐만. 거의 30억짜리인데 10분의 1 수준인 3억 정도의 낙찰가면은 야, 이거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거죠. 그리고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도 감정가가 21억 원에 나왔는데 와, 진짜 많이 떨어졌다. 8차례 유찰 끝에 7억여 원의 주인을 찾았다라는 기사입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지역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 중개업계 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공장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는 빚을 못 갚는 한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공장의 경우에는 업종 제한 등의 여러 제약들이 많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선뜻 나서는 매수 수요가 없어서 한동안 찬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야, 이거 기사 보니까 또 지금 그죠? 우리 공장 경매 못합니다. 지금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봤더니 제목부터 100억 공장인데 50억에 가져가세요. 눈물의 땡처리입니다. 눈물의 땡처리. 경기 침체 전조. 경매 시장에서 공장 매각이 잇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동종 업계에 매수자가 없다. 경기 침체의 전조가 시작이 됐다. 요런 내용 같아요. 내려보니까 이제 최근 경매 시장에서 매각된 한 공장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쭉 이제 내려보면은 결국에는 주된 내용은 같은 얘기고, 이 기사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게 전북 익산의 한 필름 제조 공장인데 감정가 101억짜리가 반값인 52억에 낙찰이 됐다. 또 밑에는 대구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인데 감정가가 73억이었습니다. 근데 70%인 52억에 매각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또 예를 든 게 전남 강진의 제조 공장도 3번 유찰이 돼가지고 감정가가 20억 원인데 반값인 10억 원대로 내려앉았다. 전남 보성군의 제조업소도 5차례나 유찰이 돼가지고 이번에 6번째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되는데 최저가가 감정가 12억 원의 29%인 3억 원대에 불과하다 해서 또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사실 우리가 찾아보면은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평생 일군 공장인데 경매에 넘어갔다. 이것도 눌러보지 않아도 내용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눈물을 머금어 다 눈물만 흘리는 것 같아. 급증하는 공장 경매. 올해 1분기에 공장 경매가 43% 늘어났고 낙찰가율은 뚝 떨어졌다. 여기 바로 밑에 중앙일보 기사도 마찬가지죠. 한계 기업 증가해서 공장 경매가 43% 급증을 했다.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이거 기사들만 봤을 때는 우리가 부동산 경매, 특히 공장 경매를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이런 기사들만 쭉 봤을 때, 분위기를 느껴봤을 때는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잘못 받으면은 큰일 나겠다. 요즘에 다 어렵대. 매물 쏟아지고 경매 물건 쏟아지고 낙찰가율 반도 안 나오고,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공장 경매를 들어가서 낙찰을 받냐. 공장 투자, 공장 경매 이런 거 하면은 폐가 망신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느낀다 하면은 이거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공장 투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 공장 경매에 대한 분위기 이렇게 파악하고 가잖아요. 이러면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기사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자, 반값에도 안 팔린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사례로 들었던 경매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한 대형 공장이 감정가가 101억 5,559만 원이지만 4차례 유찰이 됐다. 자,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로 와서 아까 전북 익산시 함여릅이었죠. 여기에서 요거는 전체 보기로 하고 공장 창고 눌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각된 사례가 뜨고 있는데 감정가 101억 5,558만 8,600원짜리 요 물건이 아까 기사에 나온 물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거 매각 내역이 상당히 깁니다. 1차부터 해가지고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바로 지난달이죠. 24년 8월 12일에 한 명 입찰해가지고 낙찰을 받아 가셨어요. 감정가 대비했을 때는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진도 아까 기사에서 봤던 사진이랑 똑같죠.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돼서 결국에는 한 명이 들어와서 단독 낙찰을 받아 갔을까? 물건을 한번 볼게요. 밖에서 공장 건물을 봤을 때는 지금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같아요. 여기 옆에는 단층 구조의 공장 건물이
같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도 쭈루룩 1층짜리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한 4층 건물로 보이고 있고, 마당의 공간은 괜찮습니다. 공장의 내부를 봤더니 층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단층 아니면은 4층으로 되어 있는 공장 건물 구성이었기 때문에 층고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문 여기 형태를 봤더니 그 4층짜리 건물 안에 있는 일부 층에 약간 느낌은 식당으로 썼던 공간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무실 공간이었고, 여기도 약간 그 사장님실 비스무리한 테이블, 여기는 연구소 느낌이죠. 기업 부설 연구소 이런 식으로 시설 갖춰놓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놓으시고, 여기는 이제 약간 그 직원들 기숙사 숙소 느낌이에요. 그리고 공장 건물 내부 역시 층고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여기가 필름 제조 공장이었기 때문에 실내 상태는 상당히 깨끗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 거고, 건물의 구성을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1층이 2000평입니다. 그리고 2, 3, 4층은 220평이 조금 안 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공장 건물이 요렇게 이제 4층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개 딱 그어주면 1층, 2층, 3층, 4층 들어가 있고, 또 1층짜리 공장이 이렇게 쭉 붙어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1층의 면적이 2000평이 되는 거고, 나머지 220평씩은 2층, 3층, 4층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공장입니다. 야, 근데 1층이 벌써 2000평 면적에다가 여기도 각 층당 200평이 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공장의 구성 있죠. 이 물리적인 구조, 이런 공장의 구조가 내 업종, 내 사업하는 어떤 여건, 내가 쓰려고 하는 공장의 건물 구성, 이거에 딱 맞는 사용자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딱 드시죠. 그러면 이 말인즉슨 공장을 찾는 전체 숫자가 뭐 100명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이런 형태의 공장 구조를 가진 거를 선호하는 실사용자, 이분들의 숫자가 과연 100명에서 몇 명이나 될 거냐. 다시 말해서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구조를 가진 공장 경매 물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사용자가 아니라 우리 같은 뭐 투자자분들, 이분들이 이런 구조의 공장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은 실사용자가 아니라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임대를 줘야 돼요. 근데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오죠. 임대를 주려고 딱 시장에 매물을 내놨을 때 이런 구조의 공장 건물, 이게 맞는 임차인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드는 결론은 뭐예요? 이거 임대 맞추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이 느낌이 바로 오죠. 그니까 일단 이 점 때문에 이런 경매 물건은 인기가 일단은 없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매 물건이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계획관리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나 제조장 이런 것과는 다르게 산업단지들에 들어가 있는 공장들은 일명 산지법이라고 하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해서 산지법 관련돼서 그런 공단들을 관리하는 그 일종의 아파트로 따지면은 관리사무소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리 규약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봤던 경매물건 이게 제4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관리 기본계획 이거를 보면은 입주 대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산업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코드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을 업종 코드에 맞게 뭐 실사용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각각의 산업단지별로 실사용 외에 임대해 주는 거를 제약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을 만약에 임대로 주려고 하면은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 기관과 입주 계약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한다. 이거 의무 조항이죠. 그리고 경매 같은 걸로 공장을 취득한 자 역시도 관리 기관과 입주 계약을 결국에는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장을 낙찰받으신 분이 실제 제조업을 운영을 하고 이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코드에 들어간다, 실사용할 거다, 이러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리 기관이랑 입주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나는
나는 투자자야. 그래서 여기 산단 안에 있는 공장을 임대를 주고 싶어. 그러면 그게 해당하는 각각의 산업 단지마다 임대를 줄 수 있냐 없냐, 일부 면적만 줄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전체 공장 면적에 대해서 전혀 임대를 한 평도 허락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산업 단지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산업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산업 단지 관리 계획에 따라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일부만 줄 수도 있다.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입찰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상 자체가 이런 물건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 자체는 애초에 경기가 아무리 좋든 경기가 빠그러졌든 아니면 제조업종들이 뭐 호황이든 불황이든 금리의 상황이 저금리든 고금리든 그런 대외적인 어떤 상황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이런 경매 물건은 애초에 낙찰 가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의 폭이 상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납이 지금 3번이나 있었는데 이거 이제 경매 많이 보셨던 분들은 느낌이 오시죠? 이거 그냥 입찰이 아니라 한 명 입찰해서 미납했고 한 명 입찰해서 미납했고 또 마지막에 한 명이 입찰했는데 미납을 했다. 그리고 금액도 너무 깔끔해. 65억, 70억, 52억. 자, 그럼 이건 뭐다? 채권자 측의 디펜스. 방어 입찰일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면 이거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되겠죠. 자, 근데 맨 밑에 아주 익숙하죠. 하나 땡땡땡 여기 부실채권 담당자 해서 채권 담당자 팀장 성함이 연락처와 함께 아주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유동화 채권이 갖고 있는 경매 물건이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단독 입찰을 했고 미납을 했다라는 어떤 이런 방어 입찰에 대한 추론이 맞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최초 감정가 101억 이 정도에서 4번 유찰이 됐고 3번 매각이 됐으나 모두 대금 미납으로 취소가 돼버렸고 감정가 3분의 1 수준으로 재경매에 붙여진다. 그래서 기사에서 나오는 이 단순한 3줄 이 문장들만 보게 되면은 야, 이거 공장 경매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오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밑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 이것도 지금 뭐 4번 유찰돼가지고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입찰을 시작한다고 아주 무섭게 기사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해당 물건을 찾아봤더니 이 물건이죠. 화성시 향남읍 상두리에 나왔던 공장, 이 물건도 제가 영상을 2번이나 올렸던 영상입니다. 이번에 5회차에서 4명이나 입찰을 해가지고 최고가 26억 3,500을 쓰신 분이 낙찰을 받아 가셨어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2줄만 보면은 아, 진짜 요즘에 공장 경매 낙찰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구나, 진짜 시장 상황이 안 좋구나, 우리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이 공장 투자, 공장 경매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기사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특징이 뭐였어요? 여기 공장 건물 중에 한 동은 완전히 증축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지금 위쪽에 지붕 있죠? 여기 한 층 쓰고 여기 위에 H빔 댄 다음에 위층에 바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여기를 완전히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완전히 그 단단한 그 바닥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으로 증축을 꽤 많이 해놓은 공장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인지가 되고 있는 물건들은 일단 문제가 뭐예요?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현금, 요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다 깨고 빔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몇백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 정도의 원상복구 비용이 들어가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물건은 낙찰가율이 원래부터가 높을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낙찰가율이 낮게
쉽게 나오는 그런 경매 물건 사례만 쏙쏙 그냥 골라가지고 뽑아다가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런 전문가가 폐업도 증가하고 경매 진행 건수도 증가하고 고금리와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의 뭐 심리 위축 이런 식으로 마지막 멘트까지 적어주면서 이 기사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 있죠. 경매로 나오는 공장들은 늘어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나 투자 심리 위축, 위기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반값에도 안 팔려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 봤던 요런 사례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사례를 기가 막힌 사례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공장도 감정가 70% 정도의 매각에 성공을 했대요. 야, 문장도 기가 막혀. 매각에 성공했다. 드디어 정말 어려운 건데 매각에 어렵게 성공을 한 그런 느낌으로 문장을 좀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이 공장 이거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뜨는 물건 같습니다. 52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것도 단독으로 한 명이 들어와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쓰셔가지고 52억에 단독으로 받아가셨습니다. 자, 이것도 공장 한번 생긴 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토지 모양을 한번 볼까요? 역시나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딱딱 살아있는 정사각형 공장 경매 물건 정말 오랜만이죠.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해요. 토지의 세로 길이가 이만큼인데 공장 건물의 폭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거 건물의 형태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그 느낌이 조금 듭니다. 사진을 좀 더 볼게요. 건물은 길쭉은 해도 이게 워낙 건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로폭을 봤을 때는 세로가 유독 길어서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또 나름 괜찮죠. 폭이 상당히 넓을 것 같아요. 건물 크기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마당도 요만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벌써 지금 약간 나대지 스타일로 풀이 자라고 있는 빈 땅이 보이죠? 다른 사진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마당 앞에 이렇게 나대지가 훨씬 많이 남아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한 요 정도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당 공간으로 쓰고 있었고 아까 이런 부분들이 나대지 형태로 그냥 풀이 자라고 있는 포장이 안 된 맨땅이었습니다. 여기 위성 사진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보십시오. 진짜 공장 건물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주출입구인데 여기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공간들은. 근데 여기보다 훨씬 넓은 이면적 있죠. 여기가 건물도 안 들어가 있고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완전한 그냥 쓰고 있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 공장 경매 물건이 이 매각가 금액 자체가 놀고 있는 유휴 부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당연히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땅에 공장이 다 차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도 산업단지였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관리 계획이 있겠죠. 그 내용을 보면은 입주 가능한 업종 코드가 있을 거고 실사용을 100% 면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면적은 그래도 임대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공장 면적 100%를 임대를 줘도 괜찮은 건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의 제한, 임대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공장에 대한 수요에 제한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이 물건은 놀고 있는 땅이 반절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낙찰가율이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다. 그죠? 이제 느낌이 확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 남들이 하는 얘기 이런 것만 듣고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참고를 하고 공장 투자, 공장 경매라는 분야에 내가 들어가도 될지 이거 지금 언론 기사나 분위기를 봐서는 완전히 지금 공포 시장인데 이럴 때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할 때 정말 살아있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를 내가 직접적인 시장 조사, 임장 활동, 물건 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내 스스로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내가 실제적으로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하는 얘기, 남들이 이렇다더라, 다 어렵다더라, 요즘에 경매도 먹을 게 없다더라, 제조업들 다 어렵고 부동산 시장 얼어있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이 임대가 안 나간다, 매매가 안 나간다, 요즘에 잘못 공장 투자했다가 완전히 골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거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내가 직접 진짜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만 지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또 이런 기회를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다? 남의 말, 언론 기사, 주변에서 하는 분위기, 부동산 몇 군데 갔는데 뭐 다들 어려워가지고 거래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나가고 공실 천지 삐까리래. 그런 거는 그냥 참고로 흘려 들으시고 살아있는 시장 조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내리고 판단해서 부동산 투자, 부동산 경매, 공장 투자, 공장 개발, 이런 거를 실행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또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공장 경매 물건들,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면 좋을 투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공유 드리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